언젠가부터 머리를 빗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정수리는 훤히 비치고 모자를 벗는 것도 망설여지셨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5년간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에서 수많은 탈모 환자를 진료해온 김준호입니다. 환자들과 만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드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70세 김정순 환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탈모 없는 줄 알았어요. 머리 감기도 겁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돼요. 가족들 앞에서 고개 숙이면 머리 얘기만 하고 이제는 정말 살맛이 안 나요.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임에 나가도 나만 머리가 빠져 보이는 것 같고 예전 같으면 당당했을 자리에서도 괜히 모자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온 탈모에 대한 상식 그중 9가지는 거짓입니다. 나이 들면 머리카락 빠지는 게 당연하다.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비싼 약을 써야만 치료가 된다. 이 모든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임상에서 연구하고 의학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탈모의 90%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1,000원도 안 되는 이 식재료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탈모로 고민이세요? 풍성한 머리카락 다시 되찾기 원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이 방법으로 풍성한 머리 그리고 삶의 활기까지 다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탈모는 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양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의 9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몸속의 재료가 부족하니 머리카락도 점점 약해지고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신 분들께 이렇게 탈모에 효과적인 3가지 식재료를 드셔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1,000원짜리 두부 한 모로 시작하는 식단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부와 검은 깨입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이 안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건강에 중요한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에서 만들어지는 나쁜 탈모 호르몬 물질이 머리뿌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이 탈모 호르몬 생성을 70% 이상 억제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검은 깨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검은 깨에는 세사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사민이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흡수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검은 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머리뿌리에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해줍니다.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머리뿌리가 노화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검은 깨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분들에게 특히 희망이 되는 이야기죠. 서울대학교 영양학과의 한 연구에서도 두부와 검은 깨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섭취한 사람들보다 머리카락 양이 45%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셨던 분들도 이 조합을 대략 4주 드신 후 정수리에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고 8주 정도 후에는 본격적인 효과를 보셨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검은 깨 두부 크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순두부 한 모, 검은 깨는 볶은 것 기준으로 한 큰술, 꿀은 작은 술 한 술, 우유는 50ml 정도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볶은 검은 깨를 믹서에 넣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아주세요. 순두부는 체에 받쳐 부드럽게 으깨줍니다. 이 두 가지를 섞고 꿀과 우유를 넣어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차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검은 깨는 반드시 볶은 것을 쓰셔야 합니다. 볶지 않은 생깨는 흡수율이 낮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꿀은 두부와 검은 깨의 영양을 잘 흡수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은 하루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자 없이 당당하게 외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식단입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가늘어진 머리카락은 볼륨이 줄고 두피가 쉽게 드러나며 사진을 찍거나 머리를 묶을 때 더욱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74세 되신 이건우 환자분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졌어요. 바람만 불어도 머리속이 훤히 보여서 민망해요. 이분의 고민은 단순한 탈모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는 그대로 있었지만 굵기가 실처럼 가늘어져 머리 전체가 축 처져 보이고 손질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두 번째 음식이 바로 계란과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 라이신과 트립토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머리 뿌리를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랄 때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계란은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요. 계란 흰자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오틴입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이 계란을 드실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계란을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이 만나면 서아미노산 구성이 잘 균형 잡히게 됩니다. 두부와 계란의 조합은 100점에 가까운 완벽한 조합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두부와 계란을 함께 먹은 그룹은 각각 따로 먹은 그룹보다 머리카락 굵기가 평균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우 환자분께서도 6주 동안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울 보면 머리가 훨씬 풍성해 보여요. 날 더워졌는데 이제는 모자 안 써도 되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두부 달걀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부 달걀전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섭취 기준은 순두부 150g, 계란 2개, 집에 있는 채소 조금 준비하시고 소금 약간과 들기름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순두부를 으깨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계란 2개를 잘 풀고 준비한 채소를 잘게 썰어둡니다. 으깬 두부에 풀어둔 계란과 채소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습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마지막에 들기름을 조금 뿌려주세요. 이 음식은 맛도 부드럽고 포만감도 좋아 저녁 식사 대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들기름을 사용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두피의 염증을 줄여주고 단백질의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저녁 식사로 이 달걀전을 드신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단백질이 몸 안에서 재생에 잘 사용되어 머리카락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더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미역의 조합입니다. 처음에는 미역이 탈모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음식은 탈모의 숨겨진 원인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갑상선 기능입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며 새로운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두부의 원료인 콩에 들은 특정 성분이 요오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품이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천연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으로 미역을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두부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요오드 흡수를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두피까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두부와 미역의 조합은 단순히 모발 영양을 넘어 몸 전체의 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인 음식입니다. 미역과 두부의 조합이 탈모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 기준은 마른 미역 두부 오이 반 개, 당근은 조금, 참기름 한 숟가락, 식초 간장 마늘 한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먼저 마른 미역은 찬물에 30분 정도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린 미역은 헹궈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두부와 오이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큰 그릇에 모두 담아 골고루 버무립니다. 간은 기호에 맞게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무침은 시원하고 상큼해서 식사와 곁들여 먹기에도 좋고 간단한 한 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역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요오드는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미역 기준으로 하루 1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미역 속 요오드가 체내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초를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초는 요오드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참기름도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무기질이 기름과 함께 섭취될 때 훨씬 잘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 미역 두부 무침은 탈모 개선뿐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 균형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0세 최선자 환자분께서는 이 음식을 3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빨리 자라는 것을 느끼셨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속도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개해드린 식재료와 음식들의 기능은 다 다르지만 모두 탈모를 이기기 위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싼 병원비 걱정하시느라 소가리만 하셨던 분들이 음식으로 탈모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해보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생활 속 습관 하나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된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바로 머리 감기 습관입니다. 탈모가 걱정된다고 해서 머리를 더 자주 더 박박 감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주 감고 세게 비비는 습관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더 많이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세 박윤복 환자분은 탈모가 진행되자 매일 2번씩 머리를 감기 시작하셨습니다. 뜨거운 물로 샴푸를 듬뿍 짜서 손톱으로 힘껏 비비며 정성껏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머리가 더 많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뜨거운 물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을 모두 씻어내기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머리카락도 고온에 노출되면 더 쉽게 끊어지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을 때는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해요. 손으로 만졌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느낌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한 마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을 내기 전에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서 그대로 문지르는 실수를 하십니다. 올바른 방법은 샴푸를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는 것입니다. 손톱으로 긁거나 세게 비비면 약해진 모낭이 손상되고 멀쩡한 머리카락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불완전한 건조입니다. 머리를 감은 뒤 수건으로 대충 닦고 자연 건조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젖은 머리 상태는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두피가 습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염증이 생기고 머리카락 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젖은 머리카락은 건조된 상태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잘못 건조하면 쉽게 끊어지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은 머리는 수건으로 꾹꾹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하고 차가운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에 드라이어로 두피까지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가지 탈모 음식과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검은 깨 두부 크림으로 탈모를 막고 두부 달걀전으로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며 미역 두부 무침으로 갑상선 기능을 돕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머리 감기 전후에 지켜야 할 3가지 습관까지 더한다면 탈모를 이기는 데 있어 여러분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하루 한 번 감는다고 바로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모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기와 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탈모는 결국 식탁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꾸준함이 답이고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바로 부엌으로 가셔서 두부 한 모를 꺼내보세요. 마트에 가신다면 검은 깨 한 봉지와 미역도 함께 담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 한 끼,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머리카락을 위한 식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탈모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으시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실천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 방법은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의 집 밥상 위에서 탈모에 맞서는 가장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달 후, 3달 후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가발이나 모자를 계속 쓰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땀과 같은 분비물로 모공이 막혀 탈모를 유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 꼭 실천해 보시면 흰머리가 줄고 얇은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정수리에 솜털이 자라나는 그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머리카락은 단지 외모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의욕을 다시 붙잡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의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만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풍성한 자신감을 위해 노후 지혜백과가 함께합니다.